예, 2월 14일 SA 산들과 환경운동회에서 일어나는 김태형입니다. 예, 이번 주에도 잘 지내셨는지. 예,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초콜릿이 돌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구나, 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 오전 11시에 그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1시에. 기자회견, 그 주체는 4대강 대착기 연석회의라는 단체에서 했고요. 아마도 2012년 4월 11일, 4월 11일 앞으로 딱 2달 남았습니다. 예. 4월 11일 2달 좀 덜 남았군요. 4월 11일 그 선거와 관련해서 4대강 사업 추진 찬동 정치인 명단이라고 해서 그 정당들의 공천에서 이렇게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명단 발표는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4월 9일 그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 발족식 때 그 일부 명단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그거는 그 날치기 명단,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날치기 명단이었고,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뭐 참여연대에서 명단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오늘 1차 명단,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찬동했던 정치인들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이 공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1차 명단이고요. 2차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다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조금 있다가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 뭐 말씀드리고 전화 인터뷰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 방금 전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월 11일, 지금부터 꼭 한 달 뒤에 3월 10일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죠. 관련해서 그 주의 토요일 날인 3월 10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그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여성의 날 관련 행사입니다. 그게 아마 오전, 오후 정도쯤 해서 진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사 끝나자마자 곧바로 후쿠시마 원전 1주년 기념식을 거기서 하고 관련 부대 행사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방사능에 노출되어지고 무방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미 FTA에 관련한 집회가 예정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확정은 아닌데 그로부터 꼭 한 달 뒤인 3월 8일인가 3월 9일쯤 해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논의 중이긴 한데 또 행사가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4월 11일 총선이 있습니다. 어쨌든 탈핵과 한국 사회에 지금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2호기에 원전 2호기에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일본산 수입 식품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4대강과 함께 탈원전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 이번 선거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3월 11일 날 핵 없는 세상을 아이들에게라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좀 지켜봐 주시고 가능한 함께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떠한 이슈보다도 심각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감각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부터, 4월 11일부터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의 일대에 있는 어민들이, 서울 쪽으로 도보 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흘 나흘째인가요? 이렇게, 11, 12, 13, 14. 예, 나흘째 되어지는데요. 이게 120km인데,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일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어민들이 주로 어민 개장, 이렇게 마을 주민 대표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대표분들이죠. 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조력발전소 건설 폐쇄를 촉구하며 도보행진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한 15명 정도 분이 지금, 나흘째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트위터로 간간히 현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환경운동이나 활동가랑 녹색연합 활동가 분 등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금 도보 행진하고 있는, 환경운동이나 나혜란 간사님과 한번 전화 통화를 해서 지금, 나흘째 계속 걷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걷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혜란 간사님 목소리 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옆에 국도여가지고 차량이 많이 지나가서요. 네, 목소리가 조금 안 들리기도 할 텐데, 네, 잘 들리시죠, 제 말은? 예, 들립니다. 예. 예. 지금 잠깐 뭐 소개드렸는데, 네. 지금 위치가 어디시죠? 저희 지금, 여기 평택시 청국면에서, 네, 휴게소에서 점심 식사하고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발 다시 하시는군요. 예, 저희 한 80km 정도 걸어서, 예? 첫째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반 정도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를 걸으셨다고 하셨죠? 80km 정도 걸었어요. 예. 예. 반 온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70km 예. 정도를 더 걸어야 되고, 3일 정도, 남은 거죠. 예, 지금 뭐, 한 나흘째 지금 계속 걷고 계신데, 예. 뭐, 어떻습니까? 그쪽 지금 같이 하시는 분위기는 어떠신지요? 지금 이제 11일부터 저희가 17일까지 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흘 정도 지난 거고, 그래서 막 이제 어르신들이시잖아요.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 어촌계장님들이신데, 뭐, 쩔룩 되시고, 물집도 많이 잡히시고, 그래도 뭐, 불평, 불만 없이 또, 가야만 하니까 하시면서 또 가고 계십니다. 아,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예. 네, 4일째 되니까. 아, 이게 다 어르신들이군요. 그렇죠. 한 평균 거의 60, 그러니까 한 55 이상 다 되신 분들이시라,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거기까지 간다는 일 자체가. 그래도 지금 다 가고 예, 계십니다. 걷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여성분이 나혜라는 간사 한 분인가요? 아, 그러니까 정예 멤버에서는요, 네. 저랑 태안에 계신 주민분이신데, 예. 계장님이 아니시고 태안 주민분이신데, 저랑 이순 씨라고 두 분 있으시고요. 네. 중간중간에 뭐 화성 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지금 여성분이 한 7분 정도, 그리고 화성 이제 함께 오늘 일정 같이 하신다고 해서 또 이제 회원분들이랑 해서 6분 정도, 10분 더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도보 행진 중에 주변에 이렇게 좀 같이 예, 예? 결합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평택 같은 지나갈 때, 예. 이렇게 뭐 지지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지, 주변에. 뭐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예. 지금, 간단하게 좀, 나흘째 계속 도보를 하고 계시는데, 네. 어민들이, 계장님들이 예. 왜 지금 걷고 계신지, 가로림만 조력 발전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싸움이 한 5년 이상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 정부만 바뀌었더니 갑자기 조력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조력 발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도 원자력 발전소도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청정에너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프랑스에 있는 랑스 조력 빼고는 어느 나라도 조력 발전을 갖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시아호가 가동이 됐고, 우리나라만 지금 열을 내가지고 조력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면은 너무나 진짜 터무니없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개발업자한테 과징금을 조금 덜어주려는 그런 꼼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어민분들은 어민분들의 생계도 걸려있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미래 후손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도보에 결정을 내리시고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이유가? 고생 많으시는데요. 예.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죠? 언제쯤 서울에 도착을 하나요? 저희가 과천에는 17일 오전에 도착을 하고요. 예. 오늘 일정은 바람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에서 군포 지나가지고 과천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예. 과천에서 끝나는 건가요? 예, 과천 거기 정부 청사에 가서, 저희가 원래 목표는 환경부 장관이랑 지경부 장관을 만나는 건데, 예, 예. 지경부는 아예 응답도 없고, 음. 아예 그냥 무시를 하는 것이고, 환경부 쪽에서는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갔고 차관을 만나는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17일 몇 시쯤 도착 예정입니까? 저희가 한 12시 전에 해서 10시, 11시쯤에 도착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고 많으신데, 가능하면 저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인터뷰하고 이래서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또 응원 이렇게 전화 주신 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빠짐없이 계속 RT를 이렇게 할 테니까요. 상황 예.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함께 지금 도보 여행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나혜란 간사였습니다. 참으로, 서산시에서 태안군까지 이게 한 4km 정도쯤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어 있고, 이 입구의 길이가 한 4km쯤 되는데, 그리고 그 안쪽은, 최대 갯벌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를 가로막아가지고 조력발전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바다에다가 댐을 만드는 건데요.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표현들이 별로 신뢰성이 없겠지만은, 조력발전댐, 지금 사실은, 3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지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판단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환경부가 오케이 하면은 곧바로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경부가 판단을 하는데 한 2개월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졌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데요. 왜 이 조력발전댐을 진행하는가를 보면은, 2012년부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이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 이렇게 투자하는 형태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펼쳤는데,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만든 법이죠. 전체 에너지의 1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법규를 바꿨습니다. 관련된 법규를.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단순간에 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글쎄요. 아무튼 만약에 진짜 진행되어지면은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강화도 조력발전소 해서 서해안 일대에 4개 정도의 조력댐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이 4km짜리 바다 한가운데 조력댐을 건설해서 얻어지는 에너지 양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에너지 몇 프로 정도만 전략해도 되는, 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옛날 화력발전소 1기 정도,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로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활하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새롭게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지금 현재 있는 에너지원으로도 에너지 소비 형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책들, 이렇게 용산이라든가 성남시 구청 보셨겠지만 다 유리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정책들만 좀 제대로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짓는 건물들만 방열 장치만 좀 제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10%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하게 해야 되고, 단순간에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토목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합리적 그 프로세스가 역시 여기서도 꽉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준비한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bu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There's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in time. It'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Nothing you can know that can't be known. Nothing you can see that isn't shown. Nowhere you can be that isn't where you're meant to be. It'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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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s all you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예, 2월 9일 오전 11시에,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총선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가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2월 9일 오전 11시에. FTA 범국본, 4대강 범대위, 조정동 방송 저지를 위한 네트워크, 기타 등등, 반값 등록금 네트워크, 반값 등록금 이슈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지금까지 한 1000여 개 정도 단체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으로 지금 현재 확대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 심판과 약속,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온라인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리멤버댐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고, 여기에 4월 11일 날 나올 후보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단체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시민들이 그들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서 국민 검증을 한번 해보자라는 뭐 그런 취지의 사이트입니다. rememberthem.care입니다. 그 뭐 포털에서 rememberthem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사들도 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함께 기획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단체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함께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만드는 사이트인데, 뭐 어쨌든 시민사회단체의 열악한 상황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뭐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지금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기본 정보이겠죠. 기본 정보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군데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관위가 있고, 나는 후보다라는 사이트, 노컷 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는 후보다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 줄여서 총선넷이 운영하고 있는 리멤버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지역구별 후보자 검색이 안 되죠. 그냥 검색 그 기능이 없이 그냥 우리들이 그냥 컨트롤 F 흔히 하는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찾게 되어지면 내 지역구 가 소트가 안 되고 그냥 서울시 전체만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이고요. 나는 후보다라는 노컷 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는 후보다라는 사이트는 플래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플래시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아이폰에서는 메뉴가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 따로 아마 이렇게 그 앱을 만드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한두 명의 뭐 기술진과 기획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은 그들에 비해서는 이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모바일에서도 잘 보이고, 지역별, 뭐 인물별, 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소트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류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미국과 일본에 흩어져 있는데요. 사이트는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버가 아마존, 그러니까 뭐 한 2군데의 서버가 있는데, 2개의 회사에 3개의 서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존 웹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서버를 두면은 보통은 그런 문제가 있죠. 해외에 저희가 이렇게 서버를 두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서버를 두지 않습니다. 특히나 느린 게 일상적으로 느린 것뿐만 아니라 러시 아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뭐 예를 들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라든가 저녁 뭐 5시부터 6시까지라든가 인터넷에 트래픽이 쫙 올라갈 때, 결국은 그 시간대는 필요한 업무들이 막 진행되어지는 상황이겠죠. 이럴 때 결정적으로 해외에 있는 서버들이 트래픽 폭주에 의해서 극히 느려져서 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일상적으로 뭐 느리는 건 할 수 있겠으나, 진짜 필요할 때 느려서 접속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서버를 안 두고 자국의 서버를 보통 둡니다. 근데 이 리멤버댐은 해외 서버가 있습니다. 해외 서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속도감이, 이렇게 체감 속도가 느리지 않은 거죠. 예, 저만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은
아무튼 그 리멤버 댐이라는 사이트가 이것저것 고려를 많이 했고, 고려해서 필요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도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사이트는 다수에 의한 소스의 다수가 소스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존의 그 시민사회 단체가 또는 기존의 어떤 기존의 그 단체들이나 활동했던 사이트들과는 조금 그래서 시작 화면이나 이런 부분도 다릅니다. 단체들의 논평이나 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트들이 그 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단체들 홈페이지는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물론 그런 부분도 올라가겠지만은 사용자들의 활동에 따라서 활동의 그 정도에 따라서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이트는 사용자들의 호응도에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미천한 기술이긴 한데 되게 좀 실험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들이 시민들과 떨어진 고립된 상태 속에서 말라 죽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절박감 하에 같이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첫 번째 데이터도 지금 제가 이렇게 올리다가 말았는데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4대강 보건 범국민 대책회의에서 지금 오늘 오전 11시에 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도자료 제목은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 추진 찬동 인사 심판과 재자연화 약속 촉구 긴급 기자회견, 불법 부실 부정으로 올력진 4대강 사업 철저한 검증과 심판, 재자연화만이 대안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 그 4대강 보건 범국민 대책회의가 보도 자료를 냈고 이 기자회견의 주체는 4대강 대책회 연석회의인데요. 여기는 4대강 종단 연석회의, 4대강 국민소송단,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 보건 범국민 대책회의가 함께하는 4대강 연석회의, 여기서 주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4대강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자고 명단을 발표를 했고 1차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함께 하자고 국민들한테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당에서는 공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리스트고요. 이게 1차 한 3차례 정도 나갈 거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1차로 해서 30명의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4대강 사업 추진했던 예비 후보로 등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단이 발표되어졌는데요. 잠깐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기사 검색을 하고, 여기서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1차 분류를 했고, 4대강 사업
정치인 중 발언 강도, 사회적 지위, 발언 횟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워블로거, 트위트 라인 등의 심사를 해서 A급, B급, C급으로 분류를 했다. A, B급으로 분류된 4대강 창도 정치인 중 19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만 명단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들 한 명씩 다 불렀는데요. 이 명단을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1시간 내에 리멤버댐이라는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권경석, 김무성, 김석준 대부분 다 새누리당의 사람들이고요. 의원들이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최인기, 전남, 나주, 화순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있고, 충북지사, 대통령, 청와대 출신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저희가 2달이 남았는데요. 이제 말을 하고 구상하고 할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위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 심판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각 단위들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과 리스트 발표는 이번 주 다음 주에 다 끝내는 걸로 하고요. 전국적으로 전 단체들, 가능한 단체들이 전국적인 조직들의 재편들을 하기를 희망하며 245개 지역구별로 담당자와 담당 단체들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나오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과거에 어떤 언행들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예산에 대해서, 저축은행이나 기타 등등 한국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에 대해서, 방송법을 날치기 한 거에 대해서,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들이 실제로 했던 일들만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국민 캠페인 또한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기억하고 심판하는 캠페인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들만 움직여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이나 시선도 단체 입장의 시각과 시선일 것이겠고요. 국민적 입장에서 국민적 시각으로 자기 자신들의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고, 자기가 확인한 그 정보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선 넷이 어쨌든 돈이 좀 부족해서요. 큰 돈을 들고 캠페인을 하진 못하지만은 어쨌든 협찬을 받아서 환경운동연합에서 협찬을 받고 생협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것들을 어쨌든 걸고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베스트 10 이런 형태로 해서 주 단위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30명은 잠시 뒤에 1시간 좀 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리멤버템 사이트에 올라갈 텐데요. 많은 좀 이렇게 많은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 민중의 소리에서도 오늘 나오셔서 보도를 해 가셨는데,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재미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소수 기득권자들에 대한 견제, 그런 순간일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올바른 어떤 심판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한 힘과 판단력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만이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좀 그 종교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하겠습니다. You won't admit you love me, and so how am I ever to know? You always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A million times I've asked you, and then I ask you over again. You only answer,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wanna wind up being parted, broken hearted. So if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wanna wind up being parted, broken hearted. So if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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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haps. 예, 지금 다 이렇게 선거 기간이어서 이렇게 다들 지금 정신없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 때는, 누구든지 정부에 전화를 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큰 무리 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보를 얻는 과정이나 그 정보의 그 질이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원생들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심지어는 국회의원조차도 이렇게 정부를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뭔가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 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신당과 많은 협력 관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거의 불가능을 했기 때문에 정보 하나를 얻으려면은 재판을 치러오거나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정보를 못 얻는 많아서 근데 이 선거 기간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나 뭐 그 보좌관들이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지금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진애 의원, 뭐 박창근 교수 등이 10일 오전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함안보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함안보 직하류의 세굴로 지하 25m 협고 형성, 함안보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보호라고 하면은 이 보호의 높이가 한 10여 미터쯤 됩니다. 한 1, 2미터 정도를 우리가 보호라고 하는데 10여 미터 정도를 이렇게 평균 높이가 다 다른데요. 어쨌든 남한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6m, 7m 정도고 낙동강은 10여 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류에서 물이 흘러오고 이 하류 있는데 이 하류 밑에 밑바닥이 지금 파였다라는 겁니다. 깊이도 파이고 폭도 엄청나게 넓게 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파이는 그 주변 지역들도 침식되어져서 하기 때문에 파이는 폭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 보호의 밑바닥까지도 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에서 물이 세차게 흘러 내려오면은 이 보호가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 지탱은 이쪽 하류 쪽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16개의 보호에 대해서 난립, 속도전, 그러니까 박희태, 이명박 등이 썼던 KTX를 타는 듯한 느낌의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런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삼성, LG, 현대, 대림, 효성, 이런, 굴지의 세계적인 토목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한, 보호입니다. 근데 설마, 감히 누가,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위험하다라고까지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누수 현상이 있고 물이 나오는데 하류 쪽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 길이가 1m 정도쯤 된다.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였죠. 2012년도 국가 예산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이런 이렇게 보수 수리 비용이 있니 없니 이런 싸움이었는데요. 지금 좀 더 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게 다시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4대강 사업 추진본부가 이야기하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더라도 안전하다란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진짜 이 정도면은 보호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결정적으로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렇게 일단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보호를 준설하는 그 기준이 있고 댐을 건설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댐은 어쨌든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반이나 이런 것 또한 조건을 따지는데 안반 위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든가 기타 등등 자연 조건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수압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렇게 바닥에다가도 콘크리트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건데 4대강 보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 면에서 댐
작은 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심과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댐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지어야 되는데 높이 1m 정도의 보호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건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대응은 보호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수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많은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이렇게 강에 영향을 준 큰, 물의 흐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와 폭에서, 이게 폭이 또 몇백 미터라고 또 그러는데요. 어쨌든, 지하 27m 깊이에, 이렇게,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한 3m 정도, 그러니까 1층을 3m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한 3층짜리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이 앞쪽에 한 30층 정도, 10층 정도의 웅덩이가 파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강 주변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물 한번 내려와서 정말 이게 넘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말로 안정성 검사를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 주민들, 계속해서 찬성만 하지 마시고, 이미 그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그 사대강 주변에서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보호 주변에 그 하류에 계신 분들, 그 상류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하게, 보호의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주변에 그 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희 수준 속에서의 아마추어적인 조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 최대한 따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건설 전문가 분들이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같이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보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쨌든 통과된 예산이 한 2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 기관의 그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은 필요한 예산이 한 6천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은, 그러니까 이 분야 예산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허은호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그 분야들, 그리고, 그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과 그 분야들을 같이 조사해서 봤더니만, 양쪽의 근거들이 다 맞다고 가정해도 1조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2천억 원이든 6천억 원이든 1억 원이든 책정된 예산은 2천억 원인데, 지금과 같이 보호가 위험하다 해서 보호의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 보호가 위험하니까 다시 재준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글쎄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태적토를 계속 태적토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낙동강에서 기업들이 땅을 계속 팠는데 파도 계속 쌓이니까
아예 그 자국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전체 준설토의 한 30% 정도가 다시 그대로 원상복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기업들이 뭐 LG나 삼성이나 현대나 대림이나 효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 볼을 만들까요? 재할까요? 뭐 정부가 다시 돈을 주나요? 이 예산들은 지금 위험하다고 만약에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나면은 다시 만들거나 뭐 이렇게 없애거나 아니 뭐 이렇게 아무튼 다시 돈을 어쨌든지 간에 돈을 들여야 됩니다. 기업들이 돈을 쓰나요? 기업들은 정부에서 만든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발주한 대로 해서 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어쨌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가 기업과 잘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비를 다시 국민들의 돈으로 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뭐, 4대강과 관련된 예산 문제는 이제 곧, 봄비가 내리는, 뭐, 이렇게 총선이 지난 다음일 것 같은데요. 3월달 말에서 4월달, 5월달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완공식을 정부가 4월달에 한다고 했는지, 제가 뭐 6월달에 한다고 그러는지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4대강 총선에서 12.6 재보궐선거에서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새물맞이 이렇게 식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완공식을 4월달에 하든, 6월달에 하든, 이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점에서 도대체 이 4대강 보를 누가 관리하고 돈은 누가 낼 건지, 아마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4대강과 관련해서, 그리고 탈핵과 관련해서 가로님만 관련된 이야기들,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A 산들강 저와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